저는 가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한 경기입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이 선수의 경기 수들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하라줄이 60전째입니다 이제. 조니 케이스 50전째죠 이제. 두 선수 합쳐서 100전이 넘죠. 110경기째예요. 라이진도 이 두 선수의 경기 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오하라주리 선수는 한국 대표로 나옵니다. 네. 이 기자회견장에서도 한국말로 이야기했죠. 네.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 팬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한국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워라주리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만족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밖에는 없겠죠. 굉장히 영광이다라는 얘기도 좀 해줬었고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기우는 매치가 아닐까. 이제 워라주리 선수가 아무래도 좀 장신을 살린 스트라이커이기도 하고 이번에 뭐 이성화 선수를 잡기는 했었지만 서브미션 승리로 이긴 게 딱 2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플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결코 아닌데 아무래도 좀 탄력이 있고 아직은 뭐 UFC 출신인 이 선수 상대를 조니 케이스를 어떻게 상대할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니 케이스 선수가 아직 그래도 여전히 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조니 케이스 선수도 사실 에이징 커브가 좀 와 있는 상황이라고는 좀 보이기는 합니다. 베이노아 같은 선수들한테 져서는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타격에도 조금 많이 흔들리는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한 타격을 맞았는데도 조금 흔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서로 뭐 이건 또 반대로 이제 오하라주리 선수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조금 약간은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상황이긴 하죠. 아니, 근데 오하라주리 선수는 34살인데 이렇게 많이 뛴 선수가 3개 있나요? 드물죠. 드물긴 네, 하죠.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감량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아 신장 수술. 네네네. 감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경기를 자주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불리함이 많죠. 무거운 근력이 막 상대들은, 좋다고 보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 타케다 코즈한테 그래서 잡히는 거거든요. 근력에서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조니 케이스가 뭐 저는 나쁜 근력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니 케이스가 좀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오하라주리가 한국 대표긴 하고 한국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선수기도 하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니 케이스가 좀 앞서지 않나 상성상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니 케이스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준비하던 정찬성이 한국에서 캠프를 차려서 해외에 못 나가니까 불러들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조니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찬성의 스파링 파트너로 했었었죠.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던. 그래서 한국에 또 나름 애착이 있을 거예요. 저랑 인터뷰한 거 있습니다. 욕을 찰지게 잘합니다. 어디서 또 배워왔는지. 한국이랑 한국 욕을 인연이 했습니까? 있는. 네, 한국 욕을. 어유. 기자회견 때 한번 시키십시오. 한국 욕. 직접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격가 대 레슬러의 경기가 될 것이다. 네. 한국 팬들은 이 오하라주리를 확실히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한국도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진도 일부러 미국 선수를 붙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한일 전면 대항전이라고는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일한이죠. 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팀은 팀 코리아 대 팀 라이진이에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팀 재팬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왜냐? 조니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진짜로. 아 그러네요. 나머지는 뭐 혼혈 우사미 쇼패트릭 뭐 여기 어쨌든 형제들은 일본 어차피 일본 피가 흐르니까 일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조니 케이스예요. 조니 케이스 왜 들어왔느냐? 아니 멀쩡한 일본 사람이 한국 팀으로 가서 그래요 지금. 그 팀 라이진입니다. 아 좀 엄밀히. 특이하네요 진짜. 원래는 한일로 갈 수 있었는데 특이한 오하라주리 선수 그렇죠. 때문에. 네. 오하라주리 때문에 상대를 한국 사람으로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하라주리가 일본 라이진 쪽에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지금 이 배려는 오하라주리가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 한국 팬들한테 서비스 대표- 카드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돼서 꼬였어요. 조니 케이스 때문에 팀 라이진이에요. 근데 오하라주리 선수한테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게 진짜 오랜만에 라이진 경기잖아요. 이 선수가 라이진에 대한 물론 많은 일본 선수들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라이진에 대한 복귀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컴뱃 넘버링도 챔피언전도 다시 받았는데 그거를 고사하고 음. 라이진으로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직소 경기가 재대결을 블컴에서는 잡아주려고 했는데 오하라주리가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컨펌을 준 거잖아요. 블랙컴뱃 측에서는 라이진에 대한 어떤 욕심이 또 있겠죠. 라이진의 경기를 몇 번 또 뛰어봤고 한국 무대에서 뛰는 거하고 한국 무대도 좋지만 인기 많아서 좋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뛰는 거 일본 차이가 사람이니까. 있죠. 예. 마지막 경기입니다. 기온빈 선수 대 호베르투 사토시 소우자. 네. 이 선수가 브라질 선수잖아요. 어떤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일본에서 태어난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일본으로 건너온 상파울로에서 태어난 완전한 브라질 사람인데 이제 어머니가 일본계 브라질인이시거든요. 삼형제가 그 일본 쪽으로 건너를 오는데 아버지가 본사이 주짓수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펼쳐보자. 이제 맨 처음에 큰 형이 오고 그다음에 둘째 형이 오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토시가 그 일본 쪽으로 들어와서 하마마츠 쪽 브라질인데 일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으로 와서 이제 주짓수를 하면서 공장 일도 하고 지금은 뭐 안 하겠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공장 노동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짓수를 퍼뜨려 나가면서 종합격투기도 하고 문디알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좀 이름 있는 주짓수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죠. 그러다가 이제 라이징 쪽으로 본격적으로 와서 종합격투기를 하게 되는데 디입이나 센고쿠 같은 챔피언들 그 일본 단체 챔피언을 지냈던 일본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깨부수는 걸로 이제 격투기 라이징 초창기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토시 선수가 점점 하이킥으로 상대를 잡아가든가 펀치로 상대를 잡아가든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타격에 물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벨라토르계 선수들 AJ 맥기라든가 파트리키 피플한테는 좀 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직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육각형에 가까운 타격이 되고 그래플링은 뭐 세계 탑 레벨인 그런 무서운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4차 방어까지 성공한 그렇습니다. 라이트급. 네네. 이 선수가 라이젠의 간판 스타라고 봐도 되죠. 일단은 그렇죠. 라이트급에서는 더 이상 상대가 없을 정도이기도 하고 해외에 좀 강한 선수들을 끌어왔던 선수들이 전부 이 선수들한테 판판이 깨졌죠. 이제 벨라토르제를 제외하고. 기현미 선수는 저랑 링 챔피언십 같이 해설을 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기. 항상 뭔가 그 혈전을 만들고 터프함을 그게 게임을 좀 만들어 가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폭발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깨버리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무너지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근데 또 여기는 또 완전 다른 케이스거든요. 후베르토 사토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상대를 이제 그라운드로 끌고 와서 본인이 클로즈드가 뭐 셀프 가드로 가도 쉽게 잡아먹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면서 타격전을 잘 이끌어야겠죠.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기현민 선수한테 의미 있는 그래도 경기 아닐까요? 메인 이벤트이기도 네. 하고 개인적으로도. 예, 여태까지 해왔던 선수들 중에 가장 거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업셋이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일본에서 늘 잘하는 일이 이렇게 논타이틀전으로 경기를 해서 상대가 업셋으로 이기면 타이틀전을 타이틀전. 붙입니다. 재대결을 타이틀전을 붙여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기현빈 선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시절 프라이드를 동경했다. 근데 지금 라이진에 서게 됐다. 거의 꿈을 이룬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음. 항상 그 한 번 딱 그게 갈 때 이제 음. 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젠틀한지 아십니까? 격투기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평정심을 찾으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사토시가 지금 타격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카무라 케이타로랑 할 때 하이킥 후에 펀치로 잡는 걸 보면 아 이제 타격이 완전히 물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할 그럴 정도였어요. 때가 제일 공략하기 좋습니다. 내 타격이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때 무너질 수 있어요. 타격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사쿠라 바카즈시가 반드레 실바 2차전에 1차전에 타격을 맞춰요. 떨어뜨려요. 자신감이 올라온 거야. 그래. 막 맞아. 휘둘러요. 그러다 카운터 먹고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타격 좀 올라왔다라고 할 때 덤빌 겁니다. 기회. 네, 그게 기회다. 알겠습니다. 편집될 것 같은데. 아, 편집 안 하죠.